여러분, 제가 믿기 힘든 경험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잠깐 왔을 뿐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살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제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 일로 잠깐 한국에 출장 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어요. 그냥 케이팝이랑 김치,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본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출장 갔다 오면 끝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무언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항 시설도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제부터 한국에서 겪은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거예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어요. 택시 기사님께서 도로를 질주하시는데 빨간불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멈추시더라고요. 미국에서야 사람들이 교통 신호를 대충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특히 한밤중이나 사람이 없는 길에서는 빨간불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 안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무려 7시 뉴스가 점심시간에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제 입장에서는 점심 뉴스는 그 시간에 맞춰 새로 방송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바쁜 일이 많아서 아침이나 점심에 전날 뉴스가 다시 방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호텔에 도착해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겪게 됐어요. 체크인할 때 호텔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단지 친절한 것뿐 아니라 세심하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룸에 미리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 근처 편의점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진짜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연이어 맞이한 작은 충격들 덕분에 제 마음속에 과연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출장 중 이틀째 되는 날, 회사 미팅이 끝나고 현지 동료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업무 후에 팀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저도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식당에 도착했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을 하기 전부터 다양한 반찬들이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김치, 콩나물, 감자조림,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을 꽉 채웠어요. 한국 동료가 저한테 이건 한국의 기본 서비스예요 라고 설명해 주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야 에피타이저 하나도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반찬이 무료라니, 심지어 리필도 가능하다니 정말 충격이었죠. 그런데 반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메인 요리가 나오자 모두가 함께 먹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도 독특했어요. 음식이 각자 앞 접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그릇에 담겨서 다 같이 나눠 먹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 접시에 따로따로 먹는 게 익숙하다 보니 한 그릇에서 여러 사람이 수저를 넣어 먹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불편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한국 동료들이 한국에선 함께 나누어 먹는 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라고 설명해줬을 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에겐 이런 식사 방식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일종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런 문화 덕분에 금방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진짜 정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 또 한 번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고기 구울 때 사용하는 집게와 가위를 가져오더니 고기를 가위로 잘라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평생 칼로 고기를 잘라왔으니까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장면이 생소하고도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한국 동료가 말하길 이게 훨씬 편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기가 간편하게 잘리더군요. 왜 우리는 이걸 안 쓰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날 저녁 식사에서 한국의 정과 실용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 한국은 정말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꽤 매력적이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중간에 한 동료가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처음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따라줘야 하고 술을 받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게 예의라고 하더군요. 아, 이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의가 자연스러운 문화라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동료들 사이의 호칭도 정말 독특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서로를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처음엔 왜 서로 가족도 아닌데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호칭들이 단순히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요. 한국 동료들은 저를 제임스 씨라고 부르며 존중을 표했지만 식사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제임스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순간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호칭 하나하나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술자리에서도 모두가 절제하면서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서양에서는 파티나 술자리에서 자주 과음을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취한 듯 보이자 나머지 사람들이 즉시 챙겨주면서 물도 건네고 택시까지 불러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이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가며 저는 한국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꼈고 그들의 정과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느끼고 배우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겨서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동료들이 추천해준 인사동과 경복궁에 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길을 걷다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일 낮이었는데도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걸어 다니더군요. 심지어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을 엄격히 지키며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미국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밀치고 누가 빨리 지나가느냐에 따라 말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메뉴판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음식들이 꽤 다양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중 선지의 장국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되었죠. 선지?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니 친절한 직원이 선지가 피를 굳힌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꺼려졌지만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경험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시켰습니다. 선지의 장국이 나오고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특유의 깊은 맛과 함께 속이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곁에 있던 한국 손님이 웃으며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는 숙취 해소용 음식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딱 좋죠라고 알려줬어요. 순간 다들 저에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농담을 던지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던 제가 점점 그들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만 신용카드를 두고 나온 거예요. 지갑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고 상황이 너무 난감해졌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서 상황을 듣더니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처음 오신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저희는 서로 도와주는 거 익숙해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단순히 친절한 말 한마디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타인을 돕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낯선 나라가 아닌 사람의 따뜻함과 배려가 넘치는 특별한 곳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 한국 손님이 제 계산을 대신해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거듭 사양했지만 그분은 여기 오신 것도 인연인데 처음 방문한 분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라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분의 호혜 덕분에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에요.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몇 번 경험했던 친절한 서비스나 정겨운 분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배려였어요.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특히 저처럼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베풀다니.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히 예에 바르고 정이 많다는 걸 넘어서 한국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방인인 저도 마치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 나라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를 이방인에게 베풀 수 있을까? 솔직히 한국에서 경험한 이런 정과 배려는 미국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방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경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배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과 발전이 뛰어난 나라일 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정이 넘쳐흐르는 곳이라는 거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며칠이 금방 지나갔고 저는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값진 시간이었죠. 특히나 이번 경험을 통해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제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되새겨보았어요. 도로 위를 질서 있게 달리는 자동차들,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사람들,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손님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과 배려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기에 이제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진심으로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을 때 잠시 한국 동료들과 나눴던 마지막 인사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저에게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한국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무척이나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정을 생각하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보고 싶다고요. 단순히 출장이나 여행을 넘어서 한국에서 사람들과 더 깊은 교류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을 느끼면서 저 역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이제 한국은 단지 낯선 나라가 아닌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제가 받은 만큼 다시 베풀기 위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